국고보조금은 여러분들이 상환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내 돈이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회계에서는 내 돈이 아니다. 이게 내 돈이 아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자 이렇게 돈을 받았어요. 그럼 이 돈 가지고 기계장치를 사야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또 이제 연결해서 자 기계장치 1000만원짜리를 구입하고 국고 보조금을 포함한 금액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다라고 볼게요. 사실 꼭 보통예금으로 돈 받았다고 해서 보통예금에서 돈을 보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용돈을 보통예금 받았다고 꼭 보통예금에서만 쓰는 거 아니죠. 하지만 그 돈 썼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상관은 없어요. 어떻게든 이 돈 쓴 거예요. 기계장치 사면서. 그럼 자 우리는 분개를 해보면 자 우리는 이제 기계장치 1000만원짜리를 사고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1000만원이 나갔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또 생각을 할게. 지금 이제 썼잖아. 받았던 거 썼으니까 썼으면 지워야지. 자산을 줄이는 계정이었는데 이제 이 돈 썼으니까 지워야 되겠죠. 그럼 이거 지워주려고 그러면 자산이니까 반대쪽에 차변에 국고보조금이다 보통예금에서 차감으로 해서 400만원을 줄여줄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셨나요? 그럼 분개 이렇게 하고 끝내면 되나요? 분개는 얘는 차변 대변도 안 맞는데 그럼 이제 또 하나 더 생각해 봐야지. 자, 이 국고보조금 내 돈 아니라 그랬죠? 그럼 난 기계장치 사는데 내 돈 얼마 들어간 거죠? 600만 들어갔잖아. 그럼 400만원은 치는 내게 아니죠? 그래서 또다시 대변에 국고보조금을 만드는데 이번엔 기계장치의 차감 계정으로 국고보조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만든다는 거예요. 분개는 둘 다 국고보조금인데 계정 과목 번호의 성격은 틀리다는 이야기예요. 사변 대변이. 그럼 이렇게 될 거란 이야기예요. 여기에 유형자산 코드 범위에서 이번에 국고보조금 차감 계정으로 해서 기계장치 짝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얘를 만들면서 일반 전표에서 예를 들어 6월 5일날 이제 돈을 썼어요. 그러면 차변엔 기계장치 1000만원, 대변에는 보통예금에서 1000만원이 나갔고 차변에는 자 국고보조금 하면 이제 오른쪽에 짝지가 적혀 있죠. 자 우리 실기할 때 이제 이 짝지를 잘 봐야 돼요. 지금 내가 어떤 계정 과목에 짝지를 지우는 건지. 지금 차변에는 과거에 받았을 때의 국고보조금 적었던 걸 먼저 지금 지워주는 거예요. 차변에는 보통 예금 받았을 때 거 썼으니까 지우고 이번엔 이제 기계장치의 차감 계정으로 국고보조금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분개를 하면 우리의 재무상태표에는 이제 보통 예금의 차감 계정이라는 애는 사라졌죠. 우리가 1000만 원 있었는데 400만 남아있게 될 거고
그리고 기계장치가 1000만원인데 400만원이 국고보조금이라서 창부금액 600만원짜리예요 라고 얘가 바뀐 거예요. 이 분개하기 전에는 1400인데 400만원 우리 거 아니라 1000만원이었던 애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600만원 우리께 부담이 되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 분개를, 얘는 지금 얘를 지워준 거고, 그리고 이제 얘를 기계장치를 사면서 기계장치 짝지로 얘를 만들어 준 거예요. 과정 이해가시나요? 처음엔 얘 짝지로 얘를 만들었다가 얘를 지우고 다시 이제 얘 짝지를 만들어 준 분개가 아래 분개인 거예요. 이해가셨죠? 자, 이거에 대해서 시험에 두 시험 다 등장을 하는데, 전산세무2급, TAT2급. 전산세무2급은 그 메인 매출 전표에서 둘 다 메인 매출 전표로 나올 거예요. 이 기계장치를 메인 매출 전표로 기계장치나 아니면 소프트웨어나 이런 거 사면서 나올 건데, 둘 다 메인 매출 전표인데, 전산세무 2급은 한 문제에 한 전표가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에 이걸 다 써야 돼요. 그런데 TAT 2급은 기계장치 사는 것만 메인 매출 전표에 쓰고 국고보조금 회계 처리는 일반 전표하라고 나와요. 따로 분리시켜도 상관없거든.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걸 전산세무 2급에서는 이걸 세운계안서 수치를 하면, 기계장치 사면서 수치를 하면 메인 매출 전표에 51번 매입과세고, 기계장치 1000만원짜리에 부가가치세 100만원이고, 그럼 우리는 이 부가가치세 돌려받을 거니까 부가세 대급금 100만원은 컴퓨터가 써줄 거고, 그리고 차변에 기계장치는 1000만원짜리고 들어가니고 얘가,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 예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한다 되는데, 여기에다가 국고보조금, 보통예금, 차감으로 달고, 대변에 국고보조금 400만원 얘는 기계장치에 차감 계정으로 달도록, 이렇게 이 분개가 하나에 들어오도록 만드는 게 전산세무 2급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하나로 나오도록 하는 게. 그럼 지금 이렇게 나온다면 지금 여기에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메인 매출 전표로 가서 여기에서 6월 5일날 51번 매입과세 기계장치 1000만원이다. 분개는 혼합이라고 해서 얘를 기계장치다라고 하고, 자, 그리고 대변에 보통 예금 써버리면 분개가 얘가 이렇게 해서 얘를 써버리면 끝나버린 걸로 해서 분개가 아래 커서가 안 들어가요. 얘가 끝나버린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또 차변에 그럼 분개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겠죠. 차변에 400만원이다. 대변에 국고보조금 얘 400만원이다. 보통 예금에서 1100 나간다. 이렇게 분개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야, 매일 매출 전표에 가서 100만원만 붙었을 뿐인데 생각할 때, 입력할 때 또 고민을 하면 되게 만들죠. 그죠? 그래서 얘를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근데 그 AD 시험은 쉬워요. AD 시험은 쉽다는 게 뭐냐면 TAT
2급도 세금 계산서까지 또 보여주는데 파란색으로 기계장치 사용. 그럼 똑같이 51번 매입과세 1000만원, 그리고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기계장치 100만원에 1000만원, 대변에 보통 예금 1100만원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나서 일반 전표에 입력하라고 국고보조금을 써요. 그럼 차변에 일반 전표로 가서 얘만 국고보조금, 보통예금, 차감, 대변에 국고보조금, 기계장치, 차감 다 좋은데, 자 우리 AT 시험은 국고보조금이 아니고 정부보조금으로 적혀 있을 거예요. 다 좋은데 단점이 뭐냐면 정부보조금 얼마 받았는지를 안 알려줘요. 근데 받은 날을 알려줘. 그럼 가서 보면 되잖아. 그죠? 받은 날짜 주면 일반 전표 가서 받은 날의 분계를 보면, 근데 그 날짜를 주는 게 훨씬 더 좋은 이유가 AT 프로그램은, 스마트 A 프로그램은 짝지 안 알려주거든. 그 몇 번인지 어떻게 할 거야? 근데 받은 날 거 가보면 그 번호가 보일 거잖아. 이 번호가. 이 받았을 때. 그죠? 그럼 받은 날 거를 반대쪽에 쓰고, 그리고 이 반대쪽에 안 쓴 거 쓰면 돼요. AT 시험은 번호를 안 알려주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도록, 작업형이라는 게 그런 이야기예요. 둘 다 분계는 똑같은 거죠. 똑같은 분계인데 얘는 한 방에 시키니까 그것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게 같은 문제 가지고 내는 이 두 시험의 스타일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무에서는 이렇게 할 거예요. 아래쪽으로. 실무에서는 이렇게 거의 하실 건데, 자 그럼 이제 우리 이거 산 거에 대한 분계 가지고, 자 얘는 좀 밀어놓고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니까, 자 이렇게 취득했을 때 그럼 기계장치의 장부 금액은 얼마죠? 기계장치의 장부 금액 600만 원이죠. 이해가시죠? 그럼 얘를 이제 우리가 내용 연수 5년이고, 그리고 잔존 가액은 없고, 그리고 정액법으로 해서 1년에 200만 원 달른다고 볼게요. 그냥. 자 그럼 이제 얘 감가상각하는 걸 보면, 자 우리 기계장치 감가상각하면 차변에 감가상각비, 그리고 1000만 원짜리 5년에 잔존가액 없이 정액법이면 200만 원이고,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기계장치의 짝지 200만 원이에요. 자 그냥 1년치 감가상각비 한 번에 다 한다고 봤을 때, 자 이 200만 원 이해가시나요? 이해갔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이 기계장치를 사면서 부담한 돈은 얼마였죠? 600이었죠? 600만 원을 5년간 한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의 감가상각비를 해야 되죠? 너무 어려운 산수를 말했나요? 그래서 600 나누기 5 하면 120만 원이죠. 그럼 120만 원만 비용으로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지금 200 인식했죠. 그래서 다시 감가상각비 우리가 인식하면 안 돼. 80만 원은 우리 것만 인식하는 거, 우리가 부담한 것만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80만 원은 빼버릴 거예요. 우리가 부담한 만큼만 감가상각비로 비용 인식하는 거예요. 그럼
차변에는 자, 얘도 500번대였겠죠. 차변은 뭐냐면 얘 국고보조금 기계장치 거 얘도 자산이니까 장부에 있을 거잖아. 사용하는 기간 동안 이 국고보조금을 5년간 정해법으로 똑같이 삼각해 없앨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국고보조금 기계장치의 차감 계정 얘를 얘 400만 원을 5로 나누면 80만 원이잖아.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이걸 사실 순액으로 하면 이렇게 분계도 정답이에요. 차변에 감가상각비 500번대 우리 부담하는 거 120만 원 그리고 80만 원은 우리 국고보조금 기계장치 차감 그리고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기계장치의 짝지로 200만 원이다. 뭐 위에 분계나 아래 분계나 같은 거란 거 알겠죠? 그냥 얘만 상계하고 순액으로 쓰는 거잖아. 사실 이 분계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은 이게 더 편하고 근데 아닌 사람은 차라리 뒤집고 나서 국고보조금만큼 지워버리는 게 편하고 그러니까 아무거나 쓰셔도 되는데 시험 때 답 보여줄 때는 이걸 잘 보여줘요. 근데 이 답으로만 나올 때도 있고 근데 누군가가 근데 이 답 써도 정답이라고 하는데 찝찝해서 누가 이의제기 신청하면 그래 너 걱정하지 마 하고 이거 또는 이거라고 적어줄 때도 있고 그건 누가 말하면 적어주는 거고 말 안 해도 이건 정답인 거예요. 문제 출제위원이 그 정도로 바보는 아니에요. 기계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정답인 거예요. 그럼 이거 가지고 보면 딱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감가상각비는 5년 동안 우리가 부담한 600만 원만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기계장치는 장부에 1000만 원 적혀 있잖아. 그러니까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5년 동안 해야 1000만 원이 기계장치가 사라지겠죠. 그죠? 그리고 국고보조금도 기계장치께 400만 원 있는데 5년 동안 80만 원을 차변했어야 얘가 400만 원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얘네들이 전부 다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5년간 분계가 들어갈 거란 이야기예요. 이해 가셨나요? 자, 시계 나온다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매우 어렵게 나오는 경우예요. 하지만 맞출 수 있다면 매우 좋은 거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돌발 질문. 자, 1차 연도 감가상각 후 그럼 기계장치의 장부 가액은 얼마일까요? 자, 한 번만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정 씨는 말해줘. 계산해서. 자, 항상 참고로 모든 거에서 이거 답하고 관련이 있겠지만 이것만을 위한 건 아니고 참고로 장부 가액은 우리 장부 가액이라 말하는 건 계정 과목에 적혀 있는 금액 빼기 차감 계정은 빼고 가산 계정을 더해준 게 장부 가액이에요. 그럼 감가상각한 후에 얘 가산 계정은 없으니까 기계장치한테 그럼 이 기계장치 계정 과목 금액은 1000만 원일 거니까 이거에 감가상각한 후에 차감 계정이라고 이야기하는 얘네들의 금액이 얼마가 장부에 있는지 보면 되겠죠. 그럼 기계장치의 장부에 적혀 있는 계정 과목 금액은 1000만 원일 거고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금액이 200만 원일 테고 그리고 기계장치의 차감 계정이라는 국고보조금은 금액이 얼마 남아있죠? 감가상각한 후에
20만 원 남아 있겠죠. 400이었는데 80 줄였잖아. 그러니까 320 남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 기계장치의 장부 가액은 얼마가 되죠? 480만 원이 되겠죠. 자, 일단 우리 실기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 이거 먼저 한번 보시면서 이해해 보세요. 그럼 우리 빨리 푸는 이론 시험에 나왔을 때 장부에 물어보면 빨리 푸는 법 알려드릴게요. 자,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시죠? 그럼 자, 이론 문제 나왔을 때 얘 빨리 푸는 방법은 간단해요. 얘 우리가 부담한 돈 우리 지분이 얼마였죠? 600만 원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감가상각한 금액은 얼마죠? 감가상각비 우리가 비용 처리한 거 120이죠. 우리가 부담한 만큼만. 그러면 480인 거예요. 이게 이론 문제 나오면 그냥 우리가 돈 낸 게 내 거였는데 감가상각을 120만 원 냈잖아. 그럼 120 빼면 남은 게 장부 금액인 거예요. 장부 금액은 순액으로 빼버리는 게 당연히 훨씬 빠르겠죠. 그죠? 그래서 자, 우리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자, 이 정도 감가상각하는 것까지 알면 여러분은 엄청 실력이 높아지신 거고 최소한 취득 수령하고 취득하는 정도는 좀 아셔야 되고 감가상각은 고난이도의 문제로 우리 세무위급에 나오는 거는 아주 고난이도의 문제예요. 하지만 뭐 계산에 나오면 맞춰버리면 되지. 그죠? 이런 시험에 나오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부담한 돈 얼마지? 이번에 감가상각 얼마 됐지? 뺀게 장부금액이겠지. 이게 끝인 거예요. 이게 우리 정부 보조금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29페이지 위에 유형자산 처분 적혀 있는 거 좀 봅시다. 자, 처분이라는 건 우리는 판매한 게 아니죠. 장부에서 기록 제거. 이 기록 제거인데 우리는 유형자산에서 처분하기 위해서 그럼 하는 기본 틀이 우리는 간접법으로 하기 때문에 취득했을 때 취득 가격을 장부에 그대로 두고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분을 하게 되면 첫 번째 하는 행동이 첫 번째가 대변에 유형자산 계정 과목을 쓰고 대변에 취득 원가를 쓰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꼭 이 유형자산 계정 과목에 감가상각 누계액 짝지를 찾아서 얘의 감가상각 누계액 금액을 쓸 거예요. 이게 기본 틀이에요. 장부에 기록 제거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진짜 매각이 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얘를 우리가 폐기할 수도 있는 거고, 세 번째는 재해를 당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번째는 교환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한테서 얘 지우는 경우들인 거야. 내가 팔아도 지울 거고, 내가 필요 없어서 없애버려도 지울 거고, 재해로 당해서 사라져도 없애버릴 거고, 그리고 누가 바꿔도 나한테 없어지니까 지울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 모두 다 내가 해야 될 첫 번째 행동은 이걸 1번으로 쓰고 얘 2번으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 팔았으면 돈 받는 거고, 폐기했으면 이대로 장부 금액이 손해본 거고, 재해당했으면 이 금액만큼 재해당한 거고, 교환했으면 그 다음 받은 그 물건을 써주는 거예요. 자, 항상 이 쓰는 게 틀이죠. 일반 전표는 제가 항상 얘는 크게 많이 신경 안 쓰는데 메인 매출 전표를 신경 많이 써요. 그러니까 여기 써보니까 좀 심란했죠. 그래서 순서를 따졌는데 그 순서 따지면서 원활해지면 저한테 하시는 이야기가, 그럼 도대체 이걸 뭐 편해지면 순서 마음대로 하라 그러는데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는 분도 있어요. 매일 매출 전표 입력할 때 순서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도 느낌이 별로 오는 게 잘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 순서를 기본 틀로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첫 번째 매각부터 이를 보게. 자, 이번에도 얘를 가지고 봅시다. 걱정 마세요. 교환하고 얘네들은 교환은 엄청 양이 많아요. 오늘 볼 거 아니에요. 교환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얘로 자 우리가 건물이 있는데 취득가액이 100만 원이고 지금까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60만 원이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이 건물의 장부 금액은 얼마죠? 장부 금액은 40만 원이죠. 이해가셨죠? 항상 장부에 기록하는 거, 일반 전표든 메인 매출 전표는 장부에 기록하잖아. 전표 입력이 장부에 기록하는 거죠. 그럼 기록할 때는 장부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왜냐면 내가 뭔가를 파는 거니까. 그럼 장부 금액보다 많이 받으면 처분이익, 작게 받으면 처분 손실인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도 그렇잖아. 단기 매매 증권 장부 금액보다 많이 받으면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 작게 받으면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 유형자산도 똑같은 거예요.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보다 많이 받으면 유형자산 처분이익, 작게 받으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첫 번째 매각하는데 자, 얘를 50만 원에 매각했다고 볼게요. 자, 그럼 50만 원에 매각했으면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이익이죠. 40만 원짜리를 50만 원에 팔았으니까 10만 원 이익이잖아. 그죠? 그럼 분개를 하면, 자, 먼저 첫 번째 대변에 건물이다. 건물의 취득원가. 차변에 건물의 감가상각 누계의 건물의 짝지 60만 원이다. 얘가 기본 틀이고, 그리고 돈 받으면 받은 거, 현금으로 돈 받았으면 돈 받았다. 얘 50만 원. 그러니까 대변에 차이 나는 금액은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다 10만 원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이해가시죠? 그럼 똑같은 이 문제를 이렇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면, 이거 팔면서 세금 계산서 발급하면 그냥 이것만 나온다면 일반 전표겠지만 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문제는 매일 매출 전표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11번 매출 과세가 될 거고,
그럼 과세표준 공급가액은 얼마가 되죠? 과세표준 공급가액은 우리가 판 금액이잖아. 50만 원에 팔았잖아. 그러면 50만 원에 내가 판매한 금액의 10%를 받아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50만 원 팔면 나는 세금계산서 받으면서 5만 원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상생활에 그런 일이 일어나죠. 자, 그럼 나는 분계를 하려고 하면 컴퓨터가 이 5만 원까지 받아야 돼서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너 이건 너 거 아니고 너 나 부가가치세법 과세를 했으니까 이 돈 받아줘야 돼라고 5만 원 적어두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틀은 똑같은 거예요. 첫 시작은 대변의 건물의 취득원가. 지금 위에서 했던 거 똑같은 거예요. 1번. 두 번째 감가상각 누계액. 건물을 먼저 쓰는 이유 중에 한 개가 뭐냐면 스마트에서 다음 번호 쓰려고. 아니면 번호를 알 수 없거든. 그럼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60만 원. 자, 그리고 돈 받을 건데 그럼 얼마 받아야 되죠? 우리가 받을 돈은 55만 원을 받아야겠죠. 우리 내 돈 50만 원하고 예수금에 5만 원하고 55만 원 받아야 될 거잖아. 그죠? 그럼 얘 어차피 둘이 차이를 보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다 10만 원 얘는 똑같은 거예요. 일반 전표에 있으나 매매처 전표에 있으나 회계상 거래에 대한 부분은 똑같은데 추가된 게 뭐냐면 이 똑같은 분계에 5만 원 받아달라고 했기 때문에 부가세 예수금 5만 원과 내가 받는 돈에 5만 원이 들어온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외에는 똑같은 거예요. 이 두 분계는. 지금 위에 분계 아래 분계 차이가 이거 붙은 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부가가치세 붙은 거. 그 외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죠. 근데도 만약에 여러분들 복습하실 시간 있으면 복습하시면서 그냥 컴퓨터의 아무 회사에다가 얘 분계 한번 해보고 얘 분계 한번 해보면 느낌이 나한테 너무 다르게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눈으로 보면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그죠? 그냥 5만 원 더 받아서 부가세 예수금으로 버신과한테 가져다 줄 거다라고 쓰는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분계에서는. 자, 이해가셨나요? 자, 그럼 이번에는 자, 우리가 폐기하는 걸로 보면 자, 폐기인데 지금 뭐 건물이라고 하면 우리 말하면 철거죠. 철거죠. 자, 그럼 지금 이 없애는 이 건물의 장부 금액은 얼마였죠? 장부 금액 40만 원이었죠. 그럼 대변에 건물 100만 원이고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60만 원이고. 자, 얘는 그냥 불변이라고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얘 없애버려 철거해서 없었으니까 건물 지워야지 없어졌다고. 그죠? 그럼 지우고 다음 그럼 난 지금 내 장부 가격 40만 원짜리 건물을 없애버린 거예요. 없애버린 게 우리 제거하는 게 처분이잖아. 그래서 차이 나는 이 40만 원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다라고 쓰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 중이던 건물을 철거했거나 사용 중이던 자동차를 폐차했거나 이런 것들은 내 장부에 적혀있던 그 금액만큼을 내가 제거하면서 손해본 거예요.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다.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또 여기에 이제 플러스. 자, 예를 들어서 철거비가 10만 원이 더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볼게요. 10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자, 그럼 다시 분개해 볼 건데, 자, 지금 이 앞에 철거비 들어가기 전에 이 건물 지으면서 40만 원 손해 봤다라고 했죠. 자, 뭐야, 40만 원짜리니까. 근데 얘 지으면서 10만 원 들어갔잖아. 그러면 지으면서 손해 본 게 40이 아니고 50만 원이네. 왜냐면 이 돈은 철거비가 혼자 짜잔하고 나타난 애가 아니고 이 건물에 철거했기 때문에 들어간 거거든. 얘 안 지었으면 이 돈 안 들어갔어. 그래서 얘는 건물 100만 원,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60만 원 이렇게 쓰고 나서 이걸 지우는 데에 돈이 현금으로 10만 원이 더 들어갔다면 나는 얘를 지우면서 50만 원이라는 돈의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장부에서 지우면서. 그럼 이 10만 원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대변의 현금 10만 원이고 차변의 유형자산 처분 손실 10만 원이란 이야기죠. 지금 이 철거비 지급하면서 이렇게 한 얘는 사용 중이던 건물을 철거한 거예요. 이렇게 처리한 거예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처리된다는 거. 자,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럼 이거 하고 철거 가지고 그냥 하나만 더 보면 이건 조금 다른 예인데 토지 공장 건물 신축 위해 토지 구입한 토지 위의 기존 건물을 즉시 철거하는데 이때 들어가는 철거비 10만 원은 그럼 계정 과목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변에 현금으로 10만 원이 나갈 건데. 이정 씨. 계속 소화하다 있는지도 까먹어. 너무 조용히 숨도 안 쉬고 있어. 자, 우리 교실에 우리 한 분 계신데 우리 칸막이에 숨어가지고 사람이 있는지를 까먹어요 계속. 자, 그럼 이 10만 원은 지금 얘는 땅 쓰기 위해서 들어간 부대 비용이죠. 오늘 유형자산 할 때 제가 적었던 그 상황이잖아. 이때는 토지라고 쓰는 거예요. 땅값을 포함하는 거. 같은 철거비지만 상황에 따라서 어떤 계정 과목을 쓰는지가 정해지는 거죠. 얘는 사용 중이던 건물의 철거비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처리되는 거고 땅 쓰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건물을 쓰는 건물이 아니고 얘를 즉시 철거할 때 들어간 철거비는 토지라고 쓰는 거예요. 차변에 토지라고 쓰는 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얘를 다른 말로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불공제 사유들인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폐기까지 받고, 자, 우리 재를 보면 자, 이 건물이 불타 없어진 거예요. 그럼 얼마짜리 건물이 없어진 거죠? 자, 계속 집요하게 40만 원짜리만 물어보는데 고민하고 계시면 지금 계속 우리 100만 원 사서 60만 원 다른 거잖아. 이 건물이 40만 원짜리 건물이 불타 없어진 거죠. 그럼 대변에 건물, 이거 40만 원이네. 자, 100만 원이고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60만 원이고 이 장부금액 40만 원이 우리한테는 재당한 거죠. 그죠? 그럼 이 재손실 계정 과목 가지고 보면, 자, 보험에 미가입되어 있으면 우리는 재해 손실이라는 이 계정 과목 하나만 쓸 건데,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재해 손실도 쓰고 유형자산 손상 차손도 쓸 거예요. 전에 이런 이야기 했던 기억나시죠? 그래서 가입되어 있든 가입되어 있지 않든 우리가 화재나 홍수나 이런 걸로 해서 건물이든 재고자산이든 뭐든 다 없어지면 재해당했다 생각되면 재해손실이라고 써라. 자, 그럼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자, 이 경우에 조금 더 나가서 보험금 수령 통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보험금 수익의 수익 인식 시점은 통지 시점이에요. 돈 받은 날이 아니고 보험금 얼마 된다고 통지 받은 날 있죠? 이 날이 수익 인식 시점이에요. 그럼 왜 수익 인식 시점이 중요하냐면 이날에 그러면 돈 받았던 안 받았던 수익자리인 대변에 보험금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줘야 되거든. 그럼 보험금 받기로 통지 받았는데 예를 들어 60만 원을 받기로 통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보험금 수익 60만 원이다라고 써줄 거라는 거예요. 자, 이 보험금 수익하고 보험 차익하고 같은 계정 과목이에요. 둘 다 영업의 수익으로. 근데 옛날에 과거에 보험 차익이 조금 이제 다른 거랑 같이 미결산이라는 글자들이랑 같이 막 섞어 쓰다 보니까 이제 지금 보험금 수익을 주로 쓰는데, 뭐 보험금 수익이 없으면 보험 차익 있으면 이게 같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있어요. 자, 그럼 통지만 받았으니까 차변에 미수금이다 60만 원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절대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40만 원짜리였는데 60만 원 받는다고 하네, 20만 원 이익이다라는 그런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보험금 없어진 거는 받은 거는 보험금 받는 달의 회계상의 거래고, 재해당한 거는 재해당한 대로의 회계상의 거래인 거예요. 각각 별도의 회계상의 거래이지 이 두 개가 같은 거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는 보험금 받을 때에 지금까지 나온 문제는 전부 다 얼마에 샀고 얼마 감가상각 누계액이었던 건물이 화재가 났었는데 금일 보험금 60만 원 받기로 통보받았대. 그러면 앞쪽에 적혀있던 글자들은 함정인 거예요. 나한테 필요한 거는 보험금 60만 원만 받는 거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건물 없어진 게 오늘 아니면 그냥 건물 없어졌을 때 얘 지웠겠지. 오늘은 보험금 받는 날. 그래서 보험금 받는 것만 쓰는 거예요. 자, 이건 진짜 참고인데, 자, 하나만, 이건 너무 기억은 하지 마시고, 자, 전환세무일급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화재 발생일 보험금 수령 통지를 받는.
야, 불타 없어진 날 그날 바로 얼마 보상됩니다. 바로 연락 오는 아름다운 경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써요. 대변의 건물 100만 원이다. 차변에 우리 감가상각 누계액 60만 원이다. 그리고 보험금 60만 원 받기로 했으니까 미수금 60만 원이다. 그리고 대변에 보험 차익이다. 혹은 보험금 수익이다. 20만 원. 그날 하루에 다 일어나면 같은 그냥 하나의 거래니까 따로따로 쓸 이유가 없으니까 한 방에 쓰는 거예요. 이건 같은 날 일어나는 경우에 특이한 경우니까 사실 근데 참고라고 하면서 말하는 게 혹시 세무유급에 한 번 냈으니까 세무유급으로 떨어질까봐 이렇게 문제가 내려올까봐 틀려라고 내는 문제로 나오면 맞춰버리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거 아니면 이거죠. 이거 아니면 이건데 어차피 얘들이 차이 별로 없어요. 영업외 수익 60만 원 쓰고 영업외 비용 40만 원 쓴 것도 결국은 이익이 20만 원이 남은 거잖아. 근데 수익 20만 원만 쓴 거나 똑같은 거라서 얘 중요한 회계상의 거래도 아니고 영업외 수익 비용인데 관리하고 다니는 이상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선 따로따로 하는 건데 같은 날 일어나면 같이 처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 두는 거예요. 자,